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러면서도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5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3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흉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위들과 며느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80대 어머니는 왜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흉을 보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녀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50대 중반이십니다. 형제들 중에서 장녀이시고요. 아버지는 이미 3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한창 젊었을 때, 아직 20대였을 때 아버지를 여의신 거죠. 어머니는 현재 80대 초반이시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십니다.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나이도 제각각이지만 모두 자리를 잡고 사는 성인들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옛날 시골 아버지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가정에 그리 충실한 분은 아니셨다고 합니다. 집은 늘 가난했고요. 자식은 많은데 살림은 늘 빠듯했죠. 아버지는 주색잡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색은 아니었지만 술과 노름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젊어서 병을 앓으셔서 건강도 그리 좋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막걸리를 즐기셨다고 해요. 다른 부모님들처럼 일을 열심히 하시거나 가족을 잘 돌봐주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사연자분은 형제들 중 장녀라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큰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거들고 어머니의 고생을 함께 나눠야 했던 거죠. 아버지는 술뿐만 아니라 담배도 많이 피우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국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겨우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암이 여기저기 전이된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사연자분도 결혼해서 나가 사셨고 아버지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지하기도 했고 아버지는 늘 감기를 달고 사셨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워낙 가정에 소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한 이불 속에서 주무시던 어머니조차도 아버지가 밤에 신음하며 주무시고 살이 빠져 허벅지가 앙상해진 것을 크게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살갑지 않은 아버지의 성향이었다고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고 그게 자녀들에게는 더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연자분에게는 말이죠. 어머니도 성격이 강하셔서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하나 둘씩 결혼하고 손주들도 생기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 없이 지나왔습니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그저 묻어두고 살았던 거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 굳이 입 밖에 꺼낼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흉을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옛날 일을 떠올리며 하시는 말씀인가 싶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위들이나 며느리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가 없었죠.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이자 장인에 대한 흉을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연자분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다른 자녀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감정만 이야기하자면 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요.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듣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까지 어머니에게 합세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면서 윽박을 질렀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질렀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연자분은 자신의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친정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말이죠. 물론 시댁이 소위 말하는 훌륭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흠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사연자분의 방식이었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것도 남의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참다 못한 사연자분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불편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퍼부으셨다고 해요. 사연자분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 그런 분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마치 한풀이를 하듯이 말을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는 동생들도 어머니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어렸을 때의 일인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도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죠. 좋은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좋은 살을 더 붙여서 말한다는 겁니다. 사연자분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추억인데 뭐 어떠냐는 겁니다. 계속 하겠으니 듣기 싫으면 방에 들어가 있든지 하라고 하셨다네요. 사연자분은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안 가면 모를까? 사위들이나 며느리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듣기 불편하고 민망하니 우리 형제들만 있을 때 하자고요. 그게 그렇게 큰 부탁일까요?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의 대답은 싫다는 거였습니다. 추억 이야기하는 건데 싫으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건 그 추억 이야기라는 게 5분도 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작은 아버지 흉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흉으로 끝난다고 해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의 세월 동안 형제들끼리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태껏 살아오면서 쌓인 추억들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왜 굳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흉을 보는데 그 시간을 쓰는 걸까요? 사연자분은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 흉을 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걸 추억팔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사위들도 며느리들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어떤 분인지 아는 상태에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과거를 회상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앞에서 돌아가신 분의 흉을 보는 건데 말이죠. 사연자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이 완벽한 분들이었을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가족 안에서의 일입니다. 함께 살았던 사람들만이 아는 이야기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걸 밖으로 꺼내는 순간, 특히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순간 이야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험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는, 특히 사연자분처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80대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평생을 힘들게 사셨겠죠.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자식은 많은데 돌봐줄 사람은 없었고 그렇게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우셨을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웠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그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셨을 겁니다. 억울했던 일들, 분했던 순간들,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 그걸 이제라도 토해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거죠. 온 가족이 모인 명절 자리에서, 그것도 돌아가신 시아버지나 장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위와 며느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들까지 거기에 동조해서 이야기를 보태기 시작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렸을 때에 이를 부풀리거나 지어내기까지 한다면 그건 이미 추억 공유가 아니라 집단적인 비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연자분이 느끼시는 불편함은 당연한 겁니다. 본인의 아버지인데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았던 분이라 해도 이미 돌아가신 지 35년이나 된 분인데 그분에 대한 험담을 들어야 하는 자리가 편할 리 없죠. 더구나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겠습니까? 사연자분은 평생 친정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본인의 방식이었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 분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사연자분은 전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신 거예요.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끼리만 있을 때 하자고 제안하신 것, 모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억이니까, 한풀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진짜 추억이라는 건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건 추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풀이라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인 명절 자리는 한풀이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즐겁게 식사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죠. 어머니의 고통과 상처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매 명절마다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녀들이 있는 거고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35년 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 계속해서 흉을 본다는 건 결국 그 피를 이어받은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특히 장녀로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오신 사연자분에게는 더 큰 상처일 겁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짊어졌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듣게 된다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을까요?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편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니까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고 함께 이야기를 보태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건 참 복잡한 관계입니다. 사랑과 미움, 원망과 그리움, 고마움과 서운함이 모두 뒤섞여 있죠. 그리고 그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소화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필요한 건 솔직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명절 자리에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들끼리만, 형제들과 어머니만 모였을 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어머니는 왜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요?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더 선명해지고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온 건 아닐까요? 어쩌면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신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를 키웠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생의 원인이 아버지였다는 걸 확인받고 싶으신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인정은 명절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자식들과 마주 앉아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동생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머니의 편을 들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효도는 어머니가 더 상처받지 않도록 더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과거의 고통을 계속 되새기게 하는 건 어머니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형제인 언니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언니가 불편하다고 민망하다고 말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형제간의 예의가 아닙니다. 특히 장녀로서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던 언니라면 더더욱 그 마음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죠. 사연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불편함을 표현하신 것도 합리적인 제안을 하신 것도 모두 옳은 일이었어요. 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힘드신 거죠. 이럴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명절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응하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말리려 하지 마시고 정말 조용히 자리를 피하세요. 방으로 들어가시든 잠깐 밖에 나가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든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끝난 후에 조용히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머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겁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그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동생들과도 따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왜 어머니에게 동조하는지, 정말 그게 추억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상처받는지 말이죠. 가족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대부분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억울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토해내고 싶으신 거고, 동생들은 동생들대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은 거고, 사연자분은 사연자분대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으신 거죠. 모두의 마음이 틀린 건 아닌데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동생들에게는 어머니를 위한다는 게 꼭 모든 말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도 소중하고 당신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절마다 그런 자리가 불편하시다면 잠깐만 들렀다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셔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 피를 나눴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부족한 건 바로 그 배려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시느라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시고, 동생들은 어머니의 편만 들려고 하다 보니 언니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홀로 그 상황을 견디고 계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이 과연 어머니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물론 억눌렀던 감정을 표출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 과거에 갇혀 사는 것과 다름없어요. 80대의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원망과 분노를 되새기는 데 쓰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지금 함께 있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흉을 보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일까요? 차라리 손주들 이야기를 하고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물론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과거,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계속 되새기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좋은 분이 아니었던 건 사실일 겁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가족을 잘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모두가 고생했던 것도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분도 그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가난과 병,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미 35년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좀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자녀들도 그 시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연자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옳은 반응을 보이셨고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행동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게 가족에게 냉정한 거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신을 먼저 돌볼 수 있을 때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거리를 두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게 모두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동생들도 그리고 당신도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편안하게 모일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과거를 들춰내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모쪼록 이 가족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자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하고 당신의 요구는 합리적입니다.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시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이해 차이, 과거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 이런 것들은 어느 가정에나 있는 일이에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계속 들춰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해질 수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배려해야 하며,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신을 돌보는 용기, 그리고 때로는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누구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다룰 권리는 없습니다.